안녕하세요, 최PD입니다. 구독자 1000명이 되면 단기가열 종목 단일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기로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듣고 보면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제가 그동안 조금씩 얘기했던 부분, 그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오늘 규격화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 좀 더 이해를 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매매를 해보면서 스스로 체득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일정의 기준을 주면 또 그거에 적용을 해서 스스로 또 기준을 잡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가열 종목 단일가 매매 기법인데요. 단일가 매매에 들어간다는 것은 시장에서 주도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만큼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결국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분씩 단일가 매매가 되는데요. 단일가 매매는 투자자 주문을 접수 즉시 체결시키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 가격으로 일시에 체결하는 방식으로서 현재 시가, 종가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보시면 9시에 이제 체결이 되고 9시 반 이렇게 30분씩 총 14번 체결이 됩니다. 지정예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 자료들 검색창에 지정예고 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정도 마찬가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 조건 검색식도 제가 이미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가열 종목 스터디라고 이제 적어 봤고요. 종목의 주가가 시장에서 왜 주목을 받았는지 일단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그 종목을 검색을 하시면 어떤 이유로 상승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향후 시장에서 계속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인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과거의 자료들도 보고 또 이 재료가 신선하다, 신선하지 않다, 단기성이다, 좀 더 갈 것 같다, 이런 판단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거래량이 크게 터진 날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가 자료들 보여드리면서 거래 대금 얼마 정도가 터지는지, 뭐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제 기준은 4월, 5월, 6월 그 종목들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매집이 잘 돼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그때 매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탄탄하게 매집이 잘 돼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또 기업의 실적도 확인을 해야겠죠. 물론 실적이 좋지 않다고 주가가 안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이면 실적이 좋은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단일가 매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단일가는 상거래일 동안 30분마다 매매가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일가 매매 시나리오를 정해야 되는데요. 매수 타점을 먼저 봤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로 가면 됩니다. 단일가가 들어가고 첫날 주가가 상승할 경우는 일단 관망을 합니다. 그때는 잡지를 않습니다. 시초가부터 상승을 할 경우는 관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날은 이제 상승을 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날에 시초가 대비 3% 이상으로 하락을 한다면 비중의 30%를 1차 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으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 300만원을 먼저 매수를 하는 거겠죠. 최대한 3% 이상으로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또 있습니다. 첫째 날에 10%가 올랐다, 20%가 올랐다. 근데 3% 이상으로 하락을 한다면 이때는 좀 고려를 해봐야겠죠. 상승을 했을 경우 3% 이상이라면
3% 이상으로 이미 첫 거래일에 상승을 했다면 두 번째 거래일에 또 매매를 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보통은 또 단일가 들어가면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타로 진입한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속 홀딩을 한 겁니다. 일단은 빠져나오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돈을 가진 주체가 내가 올리겠다라고 하면 주가가 많이 오르겠죠. 첫날부터. 근데 과도하게 10% 이상, 3% 말고 10% 이상 오르고 그 다음날 시초가 대비 3% 이상으로 하락한다면 이때는 1차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 5%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5% 첫째 날에 시초가 첫 거래일에 5% 이하로 상승했을 경우는 지금 이 조건이 만족이 됩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공식이 뭐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 공식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을 잡아보자 라는 의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두 번째 거래일에 시초가 대비 3% 이상으로 하락을 한다면 비중 30% 1차 매수를 합니다. 그 조건은 첫째 날에 5% 이하로 상승했을 경우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보합으로 끝났을 경우, 그리고 3% 이하로 끝났을 경우가 가장 좋겠죠. 아니면 마이너스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두 번째 시나리오고요. 그 이후에 3% 이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시초가 대비. 그때 1차 매수를 하는 겁니다. 1차 매수를 하고 1차 매수가보다 하락이 5% 이상일 경우 비중을 다시 30%로 2차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초가가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이고 100원으로 하는 게 계산이 쉽겠네요. 시초가가 100원이었고 시초가 대비 3% 이상으로 하락을 했다면 97원이 되겠죠. 97원. 1차 매수를 하는 겁니다. 97원에서 다시 5%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한 4.5원이니까 93.5원이겠죠.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 부분은 저도 즉흥적으로 말을 해서 그런데요. 97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락이 5% 이상일 경우 다시 2차 매수를 하는 겁니다. 97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매수를 했던 그 가격에서 5% 이상 하락할 경우 다시 비중 30% 2차 매수를 하는 거고요. 대부분 2차 매수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차 매수에서 끝나는 것도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거의 1차 매수로 끝나는 경우가 저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7대 3 정도라고 보고요. 제가 자료 보여드리면서 다시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매수가로부터 하락이 다시 5% 이상일 경우 비중 40%로 3차 매수를 하는 겁니다. 1차 매수 때는 300만원, 2차 매수 때도 300만원, 3차 매수 때는 400만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역시 재료와 거래 대금을 확인하고 관련 종목 주가 확인 후 목표가를 정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거래일에 주가가 상승할 경우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거래일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상승시는 관망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를 말씀드렸고요. 전날 종가 대비 2% 이상 하락 시 30% 1차 매수를 하는 겁니다. 첫날부터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전날 종가 대비 2% 이상 하락할 경우 1차 매수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번은 1차 매수가로부터 하락이 5% 이상일 경우 비중 30%로 2차 매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2차 매수가로부터 하락이 5% 이상일 경우 비중 40% 3차 매수를 진행합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특별한 게 없습니다. 매도 타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신의 그릇것 하시면 됩니다. 보통 수익이 3% 이상부터 분할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 단일가 매매가 내가 대박을 바라겠어 하고 하는 매매 기법은 아니고, 물론 대박주가 나옵니다. 나오긴 하지만 좀 더 느긋하고 편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는, 적당히 먹고 나오는 그런 매도입니다. 운이 좋으면
20% 30% 이상도 수익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때로는 3% 5% 그렇게도 나옵니다. 일단은 매도 타점은 수익이 3% 이상부터 분할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역시 정해진 게 아니고요. 자신이 기준만 잘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역시 자신의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요. 저는 마이너스 10%에서 손절을 합니다. 참고로 손절한 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 손절을 해본 적이 있었고요. 물론 마이너스 10%까지는 견딘다는 이야기고요. 아니다 싶을 때 그냥 저는 2%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래일에 주가가 상승할 경우는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거래일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또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엑셀 자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종목 있고요. 거래대금 그리고 종가입니다. 그리고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단위가가 풀린 이후의 주가의 방향인데요. 제가 실제로 매매한 것도 있고 제 공식대로 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동양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4,279억 터졌습니다. 볼게요 한번. 거래대금이 얼마였는지. 802억, 2,829억, 1,647억, 1,939억 뭐 이런 식으로 거의 1,000억 이상이 터지고요. 간혹 1,000억이 안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질수록 그 종목이 더 힘이 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꼭 그거는 100%는 아니겠죠. 다시 위로 돌아가서요. 종가가 2,250원에 끝났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동양인데요. 이날이죠, 이날. 이날 종가가 이날 맞죠? 네, 이날 종가 2,285원입니다. 네, 잘못 적었나요? 네, 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동양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적었습니다. 종가를 2,285원인데 이 부분은 좀 잘못 적었고요. 어찌됐든 1거래일 보시면 시가가 2,230원입니다. 물론 마이너스긴 하죠. 마이너스긴 하지만 2%가 안 됐고요. 저가일 때 마이너스 3.72%일 때 1차 매수를 했습니다. 1차 매수 300만원을 했고요. 이렇게 2,200원에 했고 다음날 네, 매수가를 이어하진 않았습니다. 플러스로 진행이 됐고요. 세 번째 거래일에 고가가 2,335원이었습니다. 이때 50%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단위가가 풀리고 고가에서 팔지는 못했지만 고가라고 계산을 하고 14.3%가 나왔습니다. 저가 대비 내가 매수가 대비 14.3%였고요. 이날은 5.8%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했을 때는 약 30만원 수익이 나왔고요. 평화산업입니다. 6월 16일에 첫째 날 마이너스 2.3%가 떴습니다. 그래서 시가에 샀고요. 두 번째 거래일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플러스였겠죠? 플러스였고 3거래일에 시가에 9.6%가 떠서 바로 100% 매도를 했습니다. 역시 29만원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해제되고 샀다면 좀 떨어졌겠죠. 디지털 조선입니다. 거래대금 2,829억이 터졌고요. 매매를 못했습니다. 1거래일, 2거래일 모두 상승이 됐고 이날 하락이 됐던 이유는 윤석열 관련주 찌라시, 엑스파일 그 관련으로 시가에서 22.15%가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샀습니다. 사고 이때쯤 팔았습니다. 2% 손실되고 팔았는데요. 디지털 조선 한번 볼까요? 언제죠? 디지털 조선이 6월 17일 이날입니다. 6월 17일, 18일 그리고 이날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하락을 했고요. 제가 손절을 잘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상승을 하지 않고 지금도 요 자리를
있는 걸 보니까 일단은 저는 2%의 손절을 했고요. 손절한 종목은 이렇게 딱 한 종목입니다. 제가 정리한 종목들 중에 딱 한 종목을 이렇게 손절을 했고요. 한솔 로지스틱스 거래대금 1647억이었고요. 마이너스 2.14%일 때 일단 300만원 매수했습니다. 두 번째 날은 올랐지만 팔지 않았고요. 세 번째 날 종가에 5,500원 8.4%의 수익이 나서 대략 30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더하면 10%가 되겠죠. 그래서 30만원 정도가 되고요. 이 종목은 6월 10일에 티웨이 항공이었습니다. 거래대금 1939억이었고요. 이날 첫째 날이었죠. 하락했을 때 매수를 했고 6.1% 그리고 풀렸을 때 시가 떨어지길래 팔았습니다. 만약에 저가에 팔았다면 손절이 됐어야겠죠. 결국은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한 3% 정도가 됐겠네요. 평균적으로. 대창도 보시면 2149억이고요. TA 항공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다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이때 단일가 되고 그 이후에 올라오지는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원전선이 대박이죠? 대원전선. 대원전선 첫째 날 마이너스 4.46%일 때 1차 매수를 했습니다. 1차 매수를 하고 계속 홀딩을 했습니다. 이때도 수익이었죠. 대비를 하면 3거래일에 저가에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하락을 했잖아요. 마이너스 5%가 더 됐고 거의 마이너스 7%가 됐을 겁니다. 이때 2차 매수를 했습니다. 총 600만원을 매수를 한 거고요. 단일가가 풀리고 이날이죠. 이날 일단 50%는 시초가에 2.6% 수익을 보고 팔았고요. 나머지는 홀딩을 해서 22.5%의 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73만원의 수익이 나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대원전선이죠. 대원전선 이날입니다. 이날 날짜가 6월 4일 그쵸? 이렇게 하세별 두 개가 나오고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계속 홀딩을 했다면 내 손절가를 위협하지 않고 손절하지 않았다면 더 큰 시세를 나왔겠죠. 결과론적이라서 아쉽긴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는 거죠. 내 매수 일단 50%는 팔고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는 내 매수가를 위협하면 팔고 위협하지 않으면 난 계속 홀딩 하겠다. 그랬다면 좀 대박주를 만났겠죠. 50% 이상의 수익이 나왔을 겁니다. 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1958억이었고 첫째 날은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못했고 이날 마이너스 2.43%가 나서 이때 매수를 하고 3거래일에 수익을 이렇게 50%씩 해서 약 27만원의 수익이 나왔고요.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두 번 매수를 했습니다. 총 600만원 매수를 했고 3거래일에 팔았습니다. 퍼센트는 안 적어놨는데 약 29만원 600만원 해서 29만원 약 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SM CNC도 첫째 날 마이너스 2.46%일 때 매수를 해서 이때 팔았습니다. 약 30만원 수익이 났고요. 넥스트아이도 두 번에 걸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3거래일에 그리고 단위가 풀렸을 때 이제 매도를 해서 약 36만원의 수익이 나왔고요. 신성통상도 6월 4일에 나왔습니다. 첫째 날 바로 마이너스 3.56%가 나와서 이때 매수를 하고 3거래일에 분할로 매도를 했습니다. 약 48만원의 수익이 나왔고요. 한진중공업 홀딩스도 첫째 날에 이렇게 매수를 하고 둘째 날, 셋째 날 분할로 매도를 했습니다. 요 계산이 좀 안 됐네요. 동일기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날에 마이너스 2%가 나와서 매수를 하고 이때 해서 약 22만원 수익이 나왔고요. 이현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날 시가에 마이너스 4.25%가 나와서 이때 매수를 하고 3거래일 그리고 그 다음날 약 4만원 약수익 정도로 나왔고요. 한국선제도 첫째 날 바로 마이너스 2%가 나와서 2거래일 3거래일에 분할로 매도했습니다. 약 8만원 수익이 나왔고요. 메가MD도 마찬가지죠. 첫째 날 둘째 날 다 올랐습니다. 마이너스 2%가 안 갔고 이날
좀 빠졌죠. 빠져서 바로 종가에 한번 팔고 그 다음날 한번 팔아서 약 36만원의 수익이 나왔고요. 벽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날 저가에 마이너스 4.12%가 떠서 사고 팔고 그래서 약 25만원이고요. 이 부분은 매매 기준이 안 됐어요. 2,970원이었고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서 사지는 못했습니다. 매가 IB 기명을 그랬고 셀리드도 마찬가지로 계속 상승을 해서 사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V나방으로 했다면 수익이 크게 났겠죠. 그거는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운이 좋아서 그런 거죠. 정원 NCS도 첫 거래일에 마이너스 7.88%가 나서 매수를 했습니다. 하고 3거래일에 거의 10% 상승이 됐죠. 그래서 약 30만원 수익이 났고요. 한전산업도 1차로 첫째 날에 매수를 하고요. 두 번째 날에 수익이 나서 이날 팔고 한 7만원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어제죠. 어제 6월 30일에 50% 매도해서 12만원 총 20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참 힘들게 했을 거예요. 고가는 13,950원이었고요. 저가는 11,250원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날은 매도를 하고 이날 나머지는 홀딩 했다면 손절가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버텼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대금을 좀 믿고 아마 기다렸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랬다면 그래도 좀 높은 가격에 팔 수는 있었지만 충분히 이런 수익도 나쁘지가 않죠. 대략 요 정도입니다. 제가 정리를 한 종목이 4월, 5월, 6월에 정리를 한 단일가 매매 종목들을 한 23개 정도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어리버리하네요. 네. 네, 좀 버벅거렸습니다. 6월에 이제 지금 단일가 들어가 있는 종목이 엔텔스, 흥국은 내일 들어가고요. LS 네트웍스, 플랜티넷 지금 단일가 중이죠. 한전산업이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한전산업을 한번 보시면 이런 모습이었죠. 위아래로 장난 아니게 흔들었죠. 네. 앞으로도 상승할 여지가 있겠지만 단일가 매매 기준에 의하면 적당히 줄챙하는 것도 좋고 내 매수가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매집된 것을 보시고 또 거래대금을 보시면서 홀딩 했다면 뭐 내일 이후에 또 수익이 날 수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 22종목이네요. 22종목 중에 손절한 종목 한 종목이고요. 매매 못한 게 2종목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대략 10% 이상의 수익이 대부분 났습니다. 적게 난 것들은 한 3%에서 2%도 있었고 2%는 극소수였어요. 대부분 5%에서 10% 이상의 수익이 났고 만약에 더 홀딩했다면 더 큰 수익이 났겠죠. 여러 번 이런 매매를 해보다 보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길 겁니다. 다시 한번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단일가 매매 방법 요 부분 매수 타점 첫 거래에 주가 상승할 경우 그리고 첫 거래에 주가 하락할 경우 두 가지로 공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다음에 또 구독자 5,000명이 되면 또 완전 꿀팁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